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23강, 지난 시간 22강에 이어서 지난 시간 22강은 효소에 대해서 배웠죠. 자, 23강은 페이지 214쪽 식품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페이지 214쪽을 보시면은 맛의 개요가 나와 있죠. 맛이라는 거. 맛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혀라고 볼 수 있죠. 혀에서 그렇게 되고, 냄새, 후각과 함께 이제 미각으로서, 자, 우선 미각에는 달다, 짜다, 맵다, 쓰다, 이것이 기본 맛이 됩니다. 혀의 감각기관을 통한 맛의 느낌을 말한다 했는데, 이걸 사원소라고 하죠. 사원미라고 하는데, 달다, 짜다, 맵다, 쓰다.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맛은 뭡니까? 여기다 밑줄 칩시다. 식욕 증진, 소화 흡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음적 품질이다. 뭐 감각기관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품질로서, 자,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 다음 봅시다. 식품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했죠. 그래서 이런 맛이 식품 품질을 결정. 맛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식품에 대해서 맛이 없으면 우리가 먹지는 않죠, 보통. 그럼 맛의 감각기관을 봅시다, 여러분. 혀 표면에 위치한 미래에, 자, 돌기가 있죠. 작은 돌기가 있는데 그 미각신경이 분포해서 맛을 느끼게 되는데, 맛을 느끼는 혀의 부위를 보면은 맨 앞쪽이 단맛을 느끼죠. 그 다음에 짠맛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양 사이드, 그 다음에 신맛도 그 옆에, 그 다음에 쓴맛은 안쪽이죠. 이렇게 해서 기본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미각의 기본 맛, 쓴맛, 신맛, 짠맛, 단맛. 그 다음에 식품의 맛을 보시면 여러분 라고 돼 있죠. 자, 2번 식품의 맛이 돼 있는데, 식품의 맛 사원미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시면은 식품의 맛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 맛이 되겠죠. 그래서 사원미, 그래서 단맛, 짠맛, 신맛, 그 다음에 쓴맛.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오원미가 나와 있죠.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건 매운맛이죠. 근데 이런 매운맛 같은 경우는 오원미 중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런 매운맛은 기본 맛이라고 안 하고, 이런 걸 보통 이제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운맛은 우리가 기본 맛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통각이죠. 자, 아픈 거, 통각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촉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통각을 느끼는 거고, 기타 이제 봤을 때는 떫은 맛, 아린 맛, 싱거운 맛, 썩은 맛, 뭐 금속 맛, 기름 맛 있고, 감칠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과 후각과 함께 우리가 느껴야 되죠. 예를 들면은 감기에서 코가 막혔을 때는 요런 감칠맛 같은 경우는 주로 못 느끼죠. 기본 맛밖에 못 느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맛의 역치가 있죠. 맛의 역치. 우선 역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역치는 참고사항으로 보자면은, 역치가 뭐냐, 감각기관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초안의 자극세기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감각기관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세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극을 점점 줬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 너무 낮은 자극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날 땐 역치가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낮은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역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역치 값이 그러면 낮을수록 예민한 감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민한 감각. 역치값이 낮을수록 낮은 자극에서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역치값이 높으면은 둔한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 기관은 우리가 후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맛의 역치를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특정 맛,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혀에 들어갔을 때 특정한 맛을 식별해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말한다. 자, 맛의 역치 같은 경우는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특정한 맛을 식별해낼 수 있는 최소 농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5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봅시다 한번.
온도에 따른 우리가 역치값이죠. y축이 역치값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게 짠맛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역치값이, 오히려 역치값이 높아지면 둔한 감각이 되겠죠. 신맛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맛은. 그 다음에 오히려 단맛 같은 경우는 역치값이 떨어지고 있죠. 단맛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단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쓴맛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쓴맛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간다 했을 때,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역치값이 낮은 것이 예민한 감각이고 역치값이 높을수록 둔한 감각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역치값은 우리가 노인과, 자, 역치값은 자 어떻게 된다? 어린이가 더 예민하죠. 그러니까 노인이 좀 둔한 감각이고 어린이가 더 예민하다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나와 있죠. 온도에 의한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칩시다. 온도에 의한 변화 해가지고 요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서 살펴봅시다. 혀의 미각은 얼마에서 얼마일 때 30도씨에서 잘 느끼고 30도씨에서 가장 예민하다 했는데, 30도씨를 봅시다. 이때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기본 맛이 단맛도 역치값이 낮고 쓴맛도 그렇게, 그 다음 짠맛도 있지만은 30도씨에서 전체적인 미각, 단맛, 신맛, 짠맛은 가장 예민하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혀의 미각은 30도씨에서 가장 예민하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혀의 미각은 값이 낮을수록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보통 신맛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의 온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온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5에서 25도씨고, 단맛 같은 경우는 어떨 때 20에서 25도씨가 가장 역치값이 낮죠. 그래서 잘 느낀다. 역치값이 낮다. 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30에서 40도씨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쓴맛은 40에서 50도씨일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운맛은 50에서 60도씨에서 잘 느낀다. 이건 역치값이 조금 높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 느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온도 상승 시 요거 봅시다.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죠. 온도가 상승 시 단맛은 증가한다. 역치값은 감소합니다, 여러분. 단맛이 증가하고 쓴맛과 짠맛은 감소한다. 역가는 증가하니까 거기에 밑줄 칩시다. 2번이 조금 잘못됐죠. 그러니까 나 잘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역치값이 커진다는 거고. 자, 3번이죠. 온도 상승 시, 자, 요거 했을 때 이제 요걸 봅시다. 3번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시 단맛은 증가. 자, 알아두시죠. 밑줄 치시고, 쓴맛과 짠맛은 감소한다. 오히려 그 역치하고는 반대이죠. 역치가 낮을수록 예민하기 때문에 잘 느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5쪽에 다른 물질의 혼입에 의한 변화를 살펴봅시다. 백 215쪽에 다른 물질의 혼입에 의한 변화인데, 자, 첫 번째 상승 효과가 있죠. 맛에서 맛을 한층 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상승 효과 밑줄을 칩시다. 자, 맛을 내는 물질이 다른 물질과 섞임으로써 미각이 증가한다는 거죠. 다른 물질과 섞임으로써 미각이 증가한다. 자, 미각 증가. 이렇게 알아둡시다. 미각 증가. 자, 그런데 이제 2번에 나왔죠. MSG에 소량의 핵산계 조미료를 첨가하면은 감칠맛이 세어진다. 밑줄을 칩시다. MSG에 소량의 핵산계 조미료, MSG도 말 그대로 핵산계 조미료지만 첨가하면 감칠맛이 더 세어진다. 일명 고기맛,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설탕에다가는 인공 감미료를 가하면은 감미, 그 단맛이 더 세어진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상승 효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비 효과가 나와 있죠. 이것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대비 효과 같은 경우도, 대비 효과는 뭡니까? 서로 다른 정미 성분을 혼합했을 때 주성분의 맛이 세어지는 현상. 자, 혼합했을 때
주정미 성분 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정미 성분을 혼합하면 주정미 성분의 맛이 좀 더 세워진다. 뭐 이런 상승 효과가 조금 다르죠. 자, 2번 이렇게 가보시면 우선 짠맛에는 신맛이 대비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짠맛에는 자 신맛을 넣게 되면 짠맛이 더 증가하고 단맛의 짠맛을 대비 효과, 이건 뭐냐면 단맛의 짠맛을 넣으면 그만큼 그 단맛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짠맛에는 신맛 대비, 그 다음 밑줄 칩시다. 단맛에는 짠맛 대비 효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를 봅시다. 설탕에 자 0.15%의 소금을 가하면 단맛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단맛에 짠맛이 대비 효과가 있구나.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짠맛에 신맛을 넣으면 구연산, 저산, 식초 같은 유기산을 첨가하게 되면 짠맛이 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 칩시다. 3번과 4번에도 그렇게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맛의 억제죠. 억제인데 어느 주 정미 성분의 맛이 다른 맛에 의해서 약해지는 현상. 자, 주정미 성분의 맛이 약해지는 것이죠. 혼합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커피의 쓴맛 같은 경우 설탕을 넣게 되면은 약해지겠죠. 또 과일 신맛 같은 경우도 설탕을 넣게 되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맛의 상실이죠. 두 가지 혼합 시 각각의 맛이 없어지거나 약해진다. 이거는 두 가지 자체를 혼합시켰을 때 약해지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맛의 상실했는데 두 가지 맛 혼합 시 각각 맛이 없어진다. 자, 단맛과 신맛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할 땐 보합이 돼서 청량, 자, 톡 쏘는 맛이 나죠. 청량 음료, 단맛과 신맛을 같이 넣으면은. 그 다음에 짠맛과 신맛을 같이 넣으면 뭐 신김치 이런 것들, 짠맛과 신맛이면은 신김치 이렇게 되는 거여서 각각의 맛이 상쇄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죠. 우리가 체크합시다. 맛의 수능이죠, 여러분. 수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계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반응이 둔해지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 한참 촉각을 처음엔 느끼지만 한참 있으면 그 촉각을 못 느끼는 거, 이런 걸 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후각 같은 경우도 되게 예민하지만 냄새가 계속 지속되면 그 냄새를 잘 못 느끼는 경우죠. 그래서 자, 한 가지 맛을 계속해서 먹으면은 그 성분 맛이 약해지는 현상,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맛의 수능. 그 다음 맛의 변조를 가봅시다. 여섯 번째는. 맛의 변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미 성분의 맛을 느낀 직후 다른 맛을 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현상. 처음에 먹었던 정미 성분의 맛이 세지면은 그 다음 맛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에 나와 있죠. 오징어를 먹은 후에 신 것을 먹으면은 우리가 쓴맛을 느끼는 현상. 오징어에 타우린이 있기 때문에 이 신거, 오징어를 먹은 후에 신 거를 먹으면은 쓴맛을 느끼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소실 현상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맛을 내는 물질을 혼합함으로써 두 가지 다른 고유한 맛을 내지 못한다. 각각의 고유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이 표를 체크하시고, 특히 이제 맛 종류하고, 자,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체크하시고, 자, 맛의 종류,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특징과 예가 나와 있죠. 여기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맛의 대비가 나와 있죠. 대비인데
컨트라스트 이펙트 해가지고 자 뭐라고 나있습니까? 특징과 서로 다른 맛성분을 혼합할 때 주던 성분의 맛이 강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봅시다. 단맛에 소량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증가한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짠맛에 유기산을 넣으면 짠맛이 증가하고 맛에 소량의 소금을 넣으면 감칠맛이 증가한다. 이런 멸치국물, 그 다음에 팥죽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드시고 맛 억제, 맛의 억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체크하시고 맛의 억제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서로 다른 맛성분을 혼합할 때 주된 성분의 맛이 약해진다. 그죠? 쓴맛에 소량의 설탕을 넣으면은 커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쓴맛이 감소하고 신맛에 또 소량의 꿀 설탕을 넣게 되면 신맛이 감소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맛의 상승이 있죠. 상승 효과죠. 그것도 체크합시다. 이렇게 체크한 것은 밑줄 치셔야 됩니다. 자세 상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같은 맛성분을 혼합할 때 각각의 맛보다 더 강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조미료에 핵산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보통 5-IMP라고 나와 있고 5-GMP가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미산에서 이런 이산이 들어갔을 때 핵산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넣으면 감칠맛이 증가한다. 복합조미료죠. 그 다음에 설탕에 사카린 넣으면 오히려 더 단맛이 증가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 맛의 상쇄죠 여러분. 맛의 상쇄도 체크하시고 서로 다른 맛성분을 혼합할 때 각각 고유한 맛이 없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단맛과 신맛이 혼합되면 오히려 좀 더 톡 쏘는 청량감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짠맛과 신맛이 조합되면은 상쇄돼서 새로운 김치, 신김치 이런 맛이죠. 그 다음에 짠맛과 감칠맛이 혼합되면은 상태에서 다른 맛,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 그 다음 맛의 변조, 맛의 변조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칩시다. 그래서 맛의 변조. 맛을 느낀 후 다른 맛을 다음에 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징어를 먹은 후 물을 마시면 물맛이 쓰고 쓴 약을 먹은 후 물을 마시면 달다는 것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217쪽 봅시다. 맛의 상실도 나와 있죠. 절대의 김네마 실베스터라는 식물의 잎을 씹은 후 1시간 또 단맛과 쓴맛을 느끼지 못한다. 말 그대로 감각기관이 좀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 김냄산이라는 단맛, 쓴맛을 인지한 신경 부위를 기량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짠맛이나 신맛은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단맛 없이 그냥 모래알 같은 촉감만 느낀다. 이런 것이죠. 맛의 수능 같은 경우를 좀 체크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6번에 맛의 수능. 자, 맛의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예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맛성분은 장시간 맛볼 때 미각이 점점 약해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같은 맛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을 가하게 되면 쓴커피 설탕을 한 스푼씩 넣다 보면은 나중에는 많은 양을 넣어도 단 맛을 못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베버 상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버의 법칙 한 종류의 맛 계속 수능하면 다른 종류의 맛에는 더 예민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제목에 의해서 그 예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각의 이상현상을 봅시다. 자 미맹이죠 우리가 여러분 보통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열성 보통 미맹이 이제 우성이 아니고 유전적으로서 유전적 현상을 나타내는데 열지만은 미각의 이상 현상을 보면 미맹이라고 있는데 미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PTC 용액 특정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번 읽어봅시다. 어떤 물질 맛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맛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인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맹 물질 PTC 용액입니다. PTC 이외의 다른 성분에는 정상적인 맛을 느끼고 PTC 용액에 PTC 용액 뭐죠? PTC 용액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쓴맛을 느낍니다, 여러분. 2번 단맛 억제 물질이 있죠. 감미 억제 물질이라고 있는데 자 봅시다. 치알 그 다음에 실버스타라고 했죠. 집너마일 그러니까 김네마 실버스타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식물 잎을 씹은 후에 일시적으로 단맛과 쓴맛의 감각이 억제되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 표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김내믹 산이라고 해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도 되고 네 번째 마세 분류를 가봅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단맛이 나왔죠, 마세 분류에서는. 단맛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 봅시다. 단맛의 특징 나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비이온화된, 자, 그래서 단맛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맛의 특징. 여기를 칩시다. 기억에. 자, 이온화된 지방적 수산화물, 자, 알코올, 당 및 당 유도체죠. 보통 알코올하고 당 및 포도당, 갈락토스, 그 다음에 과당, 설탕,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단당류, 이당류, 이런 것인데, 알코올, 당 및 당 유도체 등에 의하여 단맛이 발생한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니은 입체 이성질체에 따라 단맛 정도가 다르다. 알파, 베타 좀 다르고 LD 다르죠.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에 따라 단맛이 다르다 했는데 그거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 봅시다. 단맛의 특징 넘어가고, 바로 여기 있죠. 천연감미료와 합성감미료,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요 종류는 외우셔야 됩니다. 천연감미료 같은 경우 단맛을 내는 천연감미료는 뭐가 있고, 인간감미료죠. 쉽게 얘기하면 합성감미료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연감미료와 합성감미료. 자, 천연감미료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당류 했을 때 이제 당류 하면 설탕, 포도당, 과당을 얘기하죠. 당류. 우리가 탄수화물류죠. 탄수화물. 그다음 당, 알코올. 그다음 말씀과 몇몇의 특정 아미노산, 말 그대로 리신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글리신이나 알린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특정 아미노산인데, 글리신이나 알라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죠. 특정 아미노산. 그래서 글리신이나 알라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천연 감미료 해가지고 감초나 감자 등의 단맛 성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타 천연 감미료, 감초 등에 있는 것도 있고, 합성감미료는 뭐가 있습니까? 사카린이죠. 사카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카린. 자, 설탕보다 단맛이 굉장히 높죠. 둘신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위에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시클라메이트가 있고요. 아스파탐이 있죠. 특히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보실 때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스파탐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보시고 뒤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218쪽이 여기 있죠. 자, 요거 3번은 체크합시다, 여러분. 218쪽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죠. 감미물질의 상대적 감미도라고 나와있죠. 상대적인 감미도, 단맛을 느끼는 거. 앞에서도 탄수화물에서도 조금 더 했지만은 상대적인 감미도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용해하고도 관련이 있죠. 사카린이 가장 감미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스파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락토스 해가지고 과당입니다, 여러분. 과당. 그 다음에 시크로스 해가지고 설탕이죠. 스크로스. 그 다음에 설탕보다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게 글루코스에서 포도당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갑시다. 그래서 자, 이 정도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당류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당류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에 포도당이 있죠. 그다음에 니은에 과당이 있고, 디귿 설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설탕을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 니은에 메가당이 있죠. 그 다음 미음에 유당이 있습니다. 유명당이라고도 얘기하죠. 저당 성분. 이렇게 되는 거 있고, 뒤로 가시면은 우리가 또 여기가 있지만은 유당하고 전하당이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옷과 이음은 시옷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당 알코올이죠. 당 알코올. 이성화당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응이죠. 자, 당 알코올이 있습니다. 당 알코올.
굳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도 당 알코올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는 과정이요. 자 포도당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당은 자연식품이나 자연감미료로 널리 분포돼 있고 자 널리 분포한다는 거고 설탕의 50에서 70% 정도다. 감미도는 설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탕보다는 약하구나. 설탕의 50에서 70% 정도 이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알파형이 베타형보다 1.5배 단맛이 더 강하다. 알파형이 우리가 베타형보다 강하다. 보통 알파형 베타형은 배웠죠. 탄소에서 카르복시기하고 이쪽에 있는 거에서 베타형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있죠. 알파형 포도당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수용액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베타형이 더욱 증가해서 단맛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알파형 포도당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베타형이 증가해서 단맛 약한 베타형이 증가해서 약해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당을 봅시다 여러분. 과당 같은 경우는 자연식품에 널리 분포한다. 그래서 꿀이나 설탕의 가수분해물 이렇게 꿀 설탕의 가수분해물 밑줄 쳐셔도 됩니다. 치셔도 전화당이 주성분이라고도 나왔죠. 설탕이 얼마죠? 150% 정도. 감미도가 설탕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입니다. 설탕의 150% 정도. 그러니까는 설탕보다는 조금 더 단맛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천연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밑줄 칩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반대죠. 오히려 포도당 같은 경우는 알파형이 베타형보다 더 단맛이 강했지만 오히려 과당 같은 경우는 베타형이 단맛이 알파형보다 3배 강합니다 여러분. 알파형 그리고 또 베타형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베타형 이 과당을 하게 되면은 요게 오히려 알파형으로 변화되면서 단맛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탕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설탕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설탕 비료로서 자연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맛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에도 가장 많이 이용한다 했는데 자, 설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성질체가 없죠. LH 이성질체가 없는 비환당입니다. 유일하게. 이렇기 때문에 맛이 일정해지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일정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 물질이다. 단맛의 기준 물질이다. 기준이 된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C에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여기 나있죠. B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성질체가 없는 비환원당, 알파형, 베타형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변성광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C에 시간 온도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 감미도의 기준 물질. 거기다 꼭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니을 메당 갑시다. A 나있죠. 메가당도 자연식품에 널리 분포하죠. 포도당과 더불어 물엿이나 감주의 주성분이다. 단맛은 설탕이나 포도당보다 낮다. 적죠. 그래서 메가당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포도당보다 낮다. 거기다만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C를 알파형이 베타형보다 단맛이 강하고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메가당의 수용액을 가열하면 오히려 알파형이 증가돼서 단맛이 강해진다. 오히려 메가당의 수용액을 오히려 가열하게 되면 알파형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단맛이 증가된다. 거기에 간단하게 알아둡시다. 유당을 봅시다. 유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물 유지배만 존재하는 당으로 단맛은 천연 당류 가운데서 가장 약하다. 여기 나왔죠? 밑줄 칩시다. 단맛은 이렇게 봅시다. 유당의 단맛은 베타형이 오히려 알파형보다 더 강하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오히려 아까 메가당에 있는 거 거기는 밑줄 치셔야 됩니다. 메가당 수용액을 가열하면 알파형이 증가해서 단맛이 강해진다. 자, 29쪽 봅시다. 전화 있죠? 전화당은 뭡니까, 여러분? 설탕의 가수분에 의해서 생성된 글루코스와 포도당과 플러스죠.
포도당 플러스 자 과당의 동량 혼합물, 똑같은 양의 혼합물을 얘기합니다. 과당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했을 때 요건데 벌꿀의 주성분이다. 벌꿀 주성분, 전하다 하면 벌꿀 주성분. 벌꿀 같은 경우는 거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가 않죠. 벌꿀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예상보다 약간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성화당 봅시다. 이성화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이성화 효소인 글루코스 이소몰라제, 그러니까 포도당과 이소몰라제 효소 이용해서 그러니까 포도당과 이소몰라제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로 만든 감미료인데 포도당보다는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알코올 봅시다. 감미도는 설탕보다 낮다. 알아두시고 당 알코올은 오히려 감미도는 설탕보다 낮은데 한번 봅시다.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런 걸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B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비톨 요 체크합시다 여러분. B번을 자일리톨 나와 있죠. XR. 그 다음에 있습니까? 마니톨 나와 있죠. 자일리톨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솔비톨 같은 경우도 봤는데 이런 솔비톨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밑줄 칩시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다. 그러니까 맛을 갖다가 단맛을 내게,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갖다 혼란시키는 것이죠. 비타민C와 합성 원료고 보습제로도 사용하지만 글루코스의 환원체이다. 밑줄을 칩시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도 사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자일리톨 하면은 자일리톨 껌도 있죠. 충치 예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맛을 내게 하죠. 그러니까 전환체죠. 그냥 보통 일반 천연 감미료에. 그 다음 자일로스의 환원체 알아두시고, 리비톨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B2의 구성분으로서 리보스 환원체이다. 마니톨 있죠. 다시마, 미역의 하얀 가루, 만노스의 환원체이다 했는데 여기 리비톨 같은 경우도 있죠. 리비톨. 그 중에 솔비톨, 자일리톨 체크해 줍시다. 합소화합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자면은 여기다 밑줄 칩시다. 감미성 아미노산이라고 있죠. 감미성이라 근데 감칠맛을 나타내는, 단맛을 나타내는 감미성 아미노산 요것이죠. 요것으로서는 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추출물이나 효소 추출물의 감미성 아미노산 하면 글리신과 알라닌이 있죠. 그래서 글리신과 알라닌이 있구나. 알라닌 요건 체크합시다 여러분. 알라닌 같은 경우 감미성 아미노산. 그 다음 베타인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어패류죠. 조개, 게, 낙지, 조개, 자 새우 이거의 단맛이다. 녹차의 단맛은 티아닌 해가지고 세아닌 하죠. 테아닌, 세아닌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통 감미성 아미노산 하면 글리신과 알라닌이고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그 다음 방향조 합물 가봅시다 여러분. 벤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방향성 물론은 뭐가 있습니까? 감차에서는 필로둘신이 있죠. 그 다음에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 요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 자 뭐가 있습니까? 디트립토판, 디히스티딘, 디페닐알라닌 보통 L형보다 D형이죠. 그 다음 디티로신, 디류신, 디알라닌, 디글라이신 해가지고 글리신이죠. 알라닌, 글리신 이런 거 대표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니은은 중요한 거니까 디트립토판, 히스티딘, 피닐알라닌, 티로신, 류신, 알라닌, 글라이신 이것들이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이구나. 그 다음에 감초의 글리시린 진산이 있죠. 감초 같은 경우는 글리시리 진산이 있는데 이게 설탕의 50배, 그러니까 설탕보다는 50배의 감미도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우리가 한약방에 감초 그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국화카 스테비오사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탕의 50에서 300배 가지고 있죠. 천연 감미료를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감차잎의 필로둘신 같은 경우는 설탕의 400에서 800배 감미를 가진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페이지 220쪽을 봅시다 여러분. 있죠?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당류를 갔을 때 감미도는 설탕을 100으로 기준한 겁니다. 여러분 슈크로즈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글루코스는 50에서 74%, 그죠? 감미도가 조금 설탕보다 낮죠. 프락토스는 과당인데 설탕보다 조금 높습니다. 100에서 173. 근데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누가 포도당 경우 글루코스는 알파형이 베타형보다 단맛이 더 강하고 프락토스 과당은 알파형보다 베타형이 더 강하다. 그 다음에 슈크로스 있죠? 100을 기준으로 감미 표준 물질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말토스 있죠? 설탕보다는 단맛이 좀 떨어집니다. 알파형이 강하고 락토스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베타형이 강하다. 그 다음 당 알코올 요거 체크합시다. 당류도 중요합니다. 당류 체크하시고 당 알코올 봅시다. 당 알코올 솔비톨 했을 때 설탕보다는 48에서 70 떨어지고, 자 글루코스의 환원체 청량한 감미, 뭐 흡수성, 보수성,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저기 당뇨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자 감미료, 당뇨병 환자죠. 솔비톨은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볼 수 있다.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자일리톨도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쓰지만 75에서 80, 만리톨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방향조합물에서는 요거 체크합시다. 글리시리진. 그래서 글리시리진인데 자 감초에 있는 것이죠. 감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290에서 500 정도다. 스테비오사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죠. 자 2000에서 3000까지 2만에서 3만까지 이거 이런 기준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를 봅시다. 특히 인공감미료 같은 경우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아스파탐 있죠. 아스파탐 체크합시다. 자 설탕 100에 비해서 15,000, 15,000이니까 결국 150배에서 200배죠. 10,000에서 2만이다. 감미도는 특징은 자 설탕의 감미와 유사한 상쾌한 단맛을 낸다. 그래서 메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페닐알라닌이다. 그 아스파틸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사카린 같은 경우는 2만에서 7만까지 가는데 쓴맛, 독성이 있으므로 사용량은 제한한다. 옛날에는 이제 사카린을 좀 넣었었죠. 우리가 옥수수나 이런 거에서도 감자를 뭐 찌고 할 때도. 발암물질로 사용 금지합니다. 소디움 사이클라메이트도 발암물질로 사용 금지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 221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1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자, 구조가 위에 짠맛 위에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짠맛을 봅시다, 여러분.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짠맛은 사원미 중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한 맛이다. 자, 사원미 중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한 맛이고 음식물의 맛을 맞출 때 기본 맛이 된다. 기본이 되는 맛이다 했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고 니은의 자 체크합시다.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짠맛은 무기 및 유기알칼리염의 음이온으로 인한 맛이고, 자 주로 음이온의 의존. 자, 그러면 양이온은 어떤 겁니까? 양이온은 짠맛을 강하게 하거나 쓴맛을 낸다. 양이온 같은 경우는 뭐 염화트륨 같은 경우 염화이온이 오히려 주로 짠맛에 의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짠맛을 강하게 하거나 쓴맛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알아두시고 2번 갑시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체액의 삼투압 등에 관여하는 생리적 작용에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억에 보시면은 또 나와 있네요. 기억이 2번이나 소금은 가장 순수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조미료로 많이 이용한다. 넘어갑시다. 자, 니은에 있죠. 니은을 체크합시다, 여러분. 식탁염에는 소량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염화칼륨 등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양이온에 의한 짠맛 외에도 약간의 쓴맛을 느낄 수 있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탁에 들어가는 소금염에는 염화칼슘 외에도 자 염화칼슘, 염류, 바닷속에서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죠. 염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염화칼륨인데 양이온에 의한 짠맛 외에도 약간의 쓴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간의 쓴맛 같은 경우는 식욕을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식시 여기다 밑줄 칩시다. 소금의 농도가 약 1%일 때 가장 기분 좋은 짠맛이다. 그 다음에 니을 봅시다. 짠맛은 유기산, 신맛이죠. 그래서 유기산이 섞이면 특히 더 강해지고 밑줄 칩시다. 0.1% 정도의 소금이 감미료에 섞이면 단맛이 강해진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짠맛을 강화하는 성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죠. 무기염류가 해리하여 생성된 음이온에 의해 나타난다. 밑줄을 칩시다. 분해돼서 생성된 음이온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기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보시자면은 짠맛 강한 순서를 살펴보면은 순서죠. 염의 순서인데 짠맛이 강한 염의 순서를 보자면은 특히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거느냐, 황산이온이 짠맛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냐면은 염아이온 요거보다는 브로마이온, 그 다음에 요오드아이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한번 살펴보자면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늄 이온인데 자, NH4+ 해가지고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칼륨염, 칼륨 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칼슘이죠. 칼슘이 들어갑니다. C2+ 칼슘염.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이렇게 되죠. 이런 부분. 요거 조금 세부 사항이죠, 여러분. 시간 오늘 여기서 제23강을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4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